심지어는 사전에 그 약국에 먼저 가본다거나 아니면 그 약국에서 내가 너네 약국에서 한 주말에 뭐 한 달 정도 주말마다 나와서 그냥 한번 일해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뭐 가보기도 하고 하는 루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을 살짝 이야기를 하면 넘기시면 돼요. 네. 시험을 살짝 얘기를 하면 시험은 1년에 2번 볼 수 있어요. 6월 달에 하나 있고 11월 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3번까지만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고 3번이 지나가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에는 무조건 붙는 게 좋고 3번째까지 가더라도 3번째 안에 붙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한국 학생들 중에 붙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영국 면허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서 시험은 이제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준비하기가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프리스크라이빙, 그러니까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calculation, 그냥 수학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랑 클리니컬, 임상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영국 시험은 우리나라 시험이랑 다르게 너가 사고를 칠지 안 칠지 보자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약사 면허 시험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약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합성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하는데 영국은 대신 1년 동안 인턴십을 끼웠잖아요. 하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 조금 더 적합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한테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를 시험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나한테 이런 자료를 줬을 때 혹은 이런 어떤 A라는 환자가 뭐 이 사람 몇 살이고 어떠어떠한 약을 먹고 있고 이러이러한 뭐 가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먹어야 되는 약은? 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임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지금 들으시기에는 저걸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어차피 알아야 돼요. 약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약사 면허 시험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좀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번 돌리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자료나 혹은 뭐 기존 패스트 페이퍼라고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게 학생들이 드라이브를 다 공유를 해줘요. 그때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미 나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자료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료만 잘 보면 영국 면허 시험은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영국에서 약사로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살짝 이야기를 하면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던 게 이 부츠라는 회사였어요. 부츠는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 약국 체인인데 노팅엄에서 제가 6년을 살았으니까 조금 진리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런던으로 이사를 갔어요. 졸업하고 한 1년 이제 인턴십을 끝나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어디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큰 곳에서 일을 해봐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부츠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런던이 이렇게 있으면 런던을 이제 서쪽 런던 있고 동쪽 런던 있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역별로 나눠서 부츠는 이제 일을 시키는 저는 서쪽에 살았고 런던이 동쪽보다는 서쪽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서쪽을 택해서 서쪽 런던에 있는 부츠 21지점인가를 돌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도 일을 해봤고 심지어 저를 동쪽에 있는 병원으로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외래 약국에서는 사실 일을 할 일이 잘 없는데 그런 경험도 했었고 뭐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츠는 연봉이 좀 짠 편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처음 newly qualified라고 하는데 처음 면허를 따고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40K 초반, 그러니까 4만 파운드 초반대에 연봉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41K 정도 될 거예요. 4만 1,000 파운드 정도? 그게 우리나라로 5,500 정도 되나요? 4만 1,600원이면?
6천 정도 될 거야, 아마. 6,500 정도. 6,500 정도 돼요. 예. 지금 환율로 봤을 때 그게 아마 지금 초봉이 6,500 정도 되는데 6,500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의 비율이 좀 세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6,500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세 전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부츠는 아마 거의 제일 낮을 거예요, 연봉이. 나는 부츠가 아니라 뭐 슈퍼드러그를 가거나 혹은 일반 인디펜던트 파마시라고 하는 그냥 독립 약국을 간다고 하면 연봉은 천차만별이 돼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 제이 받았던 연봉은 슈퍼드러그는 60K, 6만 파운드 정도도 6만 파운드를 제이 받았고 그냥 일반 독립 약국은 7만 파운드 정도를 제일 받아서 한 제가 2년 반 정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그 정도다라고 지금 시세에서 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그냥 일반 약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연봉이 막 오르진 않아요. 사실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 때까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들으시기에 그러고 나서 오르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병원에서 일을 한다 하면 처음 연봉 시작은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30 몇 K, 30 후반, 30 중후반대 3만 5천, 3만 6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낮은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1년, 2년이 지나면은 밴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나는 약국에서 일하고 싶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거나 좀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다